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법의 기본 용어 네 번째 항목으로 도시관리계획 파트입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부터는 조금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이제 기본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시면, 도시관리계획도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므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을 개발정비 보전을 할 때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실제 국민들의 실제 규제를 가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데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청이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서 실제 난개발 같은 걸 예방하고 또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어떤 질서를 잡고 환경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성격의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할 때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은 이 난개발을 방지해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또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또 신도시를 개발하고 구도심을 재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의 주 내용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앞으로 배울 건데 자, 끝에가 지역으로 끝나는 거, 끝에가 지구로 끝나는 거, 뭐 용도 구역 같이 구역으로 끝나는 토지의 명칭을 정하는 거죠. 토지의 이름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이고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같은 이름을 정하는 것.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사업의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정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사업하는 거, 고도시를 재건축, 재개발로 정비사업할 때도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사업의 위치나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개발 사업을 특별히 관리할 때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풀어주는 거, 이거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 내용으로 입안 결정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어디서 입안합니까? 입안 대상지역. 자, 근데 우리가 용어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이란 말 쓰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이란 말 씁니다.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을 만들 때는 입안이란 말 쓰고 이제 확정하는 절차가 결정이란 말 쓰는 거죠. 우리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어디서 입안하냐면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 안에서 입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각자 개별 도시 안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한 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까요? 자, 우리 이거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앞에 도시 기본계획은 기본자가 들어가는 기본계획은 6명 각 도시의 장들만 수립하는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하는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 중에서 그런 거 하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입안할 때 직접 자기가 입안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입안을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입니다. 6명만 수립할 수 있다. 6명이 수립하는 것이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6명이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우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개념을 좀 먼저 볼까요?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까 6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5명이 우리가 시도지사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기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결정,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도지사는 용어 배울 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6명이 입안했는데 여기 5명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시도지사인데 자, 이 관청들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서울특별시장 입안했으면 서울특별시장 본인이 결정하고 광역시장 입안했으면 광역시장 직접 결정하고 자치시나 자치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도지사,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급자한테 결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대도시. 그리고 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연결된 경우는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군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닌 것들일 때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좀 전에 입안권자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의 원칙이죠. 일단 원칙부터 보셔야 돼요. 6명이 입안해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5명 시도지사,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관련된 2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시장군수도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시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 본인 자신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 자, 이런 용어들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직접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니까 결정권자 예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림.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입안권자 6명, 근데 결정권자는 여기 시도지사 5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 시장군수는 원칙적으로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올려야 돼서 도지사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중에 대도시의 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빼야 되고 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런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 기초조사를 하고 여기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데 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과역도시계획은 공청회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자, 우리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라서 여기 이제 14일이라는 기간을 보통 줍니다. 14일. 14일이라는 공고 열람이라는 공람 절차가 있어서 관청에 가서 도시관리계획 그 관련 서류를 직접 보고 공람 기간 14일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지방의 의견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의 의견도 듣고요. 자, 여기 6명이 위반권자가 있었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위반을 하고, 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원칙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원칙적인 위반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위반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자, 차이점. 아까 도시 기본계획할 때는 토지적성과 재취약성이라는 게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환경성 검토라는 게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위반을 할 때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 안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같은 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환경성 검토라는 항목도 포함을 시켜서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그 용어 배울 때는 기초조사 안에 환경성은 빠지고 토지 적성과 재취약성 같은 것들만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런 세 가지 항목을 넣어서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 보통 공청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날짜로 주민 의견을 듣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14일, 공람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4일. 14일 공람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또 지방의 의견들을 항목이 있으면 지방 의견을 들어서 이런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입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자,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과역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권자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권자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다음에 송부받은 사람이 열람을 시키는 이런 절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배우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자, 우리 공법 수업을 복습을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실 겁니다. 우리 복습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밴드나 유튜브에서 체계도 신청도 무료로 제가 가급적이면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동영상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체계도 같은 거 받아서 공법을 단축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밴드나 유튜브에서 공법 배문화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